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시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한 1% 정도 많이 상승을 했죠. 또한 장막판에 조금 일단 지금 이제 매기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일어났다. 좋은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러셀이라든지 다우가 조금 하락했고 0.05%, 0.1%, 나머지 S&P라든지 나스닥은 많이 상승했는데 나스닥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구글에 있지 않았나. 자, 구글이 아무래도 판매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글의 주가가 뛰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애플의 주가도 많이 뛰었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구글이 한 9%, 그 다음에 애플이 한 3.81%, 두 종목이 쌍두마차로서 끌고 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큰 폭의 시장에 지금 이제 상승폭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월마시라든지 코스코가 조금만 반등되고 있고, 테슬라도 좀 상승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종목만 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호재가 있는 종목만 갔다는 거지. 남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은 관망세가 짙어 있는 그런 장세가 이런 또 맵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서 0.51% 상승한 6,448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9월달이죠.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기가 끝나죠. 자, 분기 끝나고 나서 10월달 되면 다시금 실적 장세로서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 시간이 10월달이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실적 장세고, 지금 9월달 본다면은 주가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했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넘어가는 단계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좋게 되면 다시금 주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받을 때가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에 일단은 지금 이제 지지받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자, 그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라든지 나스닥 이런 것들도 거의 다가 지금 이제 횡보되는 장세 있죠.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꺾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 러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우리가 완전히 털고 나갈 때 있죠. 주식이 너무 많이 일단 좀 있는데, 자,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전량 매도할 때는 펀더멘탈이 깨질 때입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꺼질 때, 그럴 때가 전량 매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그럴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추세대로 갖고 가든지, 아니면 좀 내려올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완전히 시장을 떠나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제 다시금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오늘 팔았는데, 자, 그래서 좀 내려갔다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올라가면은 그때 되면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 자체가 완전히 꺾이진 않는다. 자, 그 이유는 펀더멘탈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대신에 너무 많은 돈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쏠림이 있었다. 자, 그렇게 했을 땐 리밸런싱 한다든지 조금 일단 물량을 줄이는 가운데 있어서 현금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있는 가운데 있다면 주가 자체를 완전히 다 팔고 다시금 잡는다. 자, 그거는 조금은 어불성설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국채 한번 보겠습니다. 30년물이 1.25% 하락하면서 좀 많이 내려왔고 10년물도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한 0.98% 하락을 했다. 자, 그나마 일단 조금은 다행스럽다.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금리가 꺾인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골드는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없고 인플레이션을 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달러는 조금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달러는 아직까지는 99라든지 100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조금은 반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돈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들, 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아니면 금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UBS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울이라든지 아니면 최고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가 지난 9월 달에 10차례 중에서 6차례는 하락하면서 평균 2%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약세라든지 사상 최고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강력한 수익 모멘텀, 즉 81%가 2분기의 추정치를 상회했고 3분기 역시도 일단 아무래도 추정치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것들, 그 다음 4차례 정도의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100p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26년도까지 글로벌 AI의 자본 지출이 5천억 달러로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AI가 주도하는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캐펙스를 계속해서 투입을 하니까 아무래도 일단 AI가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해에는 평균 12% 수익률을 올렸고 3년 동안 38%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조금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일단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 요런 모양이 있죠. 지금 요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자, 요런 모양에서 어느 정도 4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거겠죠. 똑같은 모양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4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금 한 1년 이상이 가고 있죠. 즉 말해서 추세가 완전히 깨진 후에 그래서 직전 저점에서 반등이 일어났고 추세가 완전 깨진 후에 지금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이걸로 시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 정도로 처음에 185 올라왔으면 약간 조정받고 다시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여기 있다는 거겠죠. 1년 이상이. 자, 그런 파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약간 조정받는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바로 까무러치지는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 다음에 자, V자 반등 다음에는 주가 자체가 조금 더 반등이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유가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실적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그랬을 때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미래 수익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경기라든지 침체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주기 동안에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기록하면서 수혜를 입었지만은 높은 밸류에이션은 중장기 수익률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의 시기에는 높은 수익률이 나타났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시기에는 그렇게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약화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시장 수준은 주로 M7의 기술주, 그 다음에 AI에서 주도되고 있다. 이런 종목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많이 가지 못하는 것들에 이런 것들에 부담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로서 대규모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물건이 많이 들어간 등 있죠. 한 종목에. 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라든지 약간의 일단 지금 이제 현금화 전략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으냐 했을 때 레이 달리오 입장에서는 경제 심장 마비가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있죠. 이 정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정부 부채 증가가 3년 이내에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저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2026년도 있죠. 요거 끝나고 나서 2027년도 되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집권 3기에다가 아무래도 중간선거 없으니까 자,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거대 부채 사이클 후반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채로 인한 경제 심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시장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것들은 30년 만기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5% 정도 돌파한다는 것들, 금값이 사상 최근치에 지금 근접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국제 투자자들이 달러 채권을 줄이고 자, 금을 갖다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점들이 약간의 징후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연간의 이자 지급액이 1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올해 만기가 도래한 부채가 9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 부담 증가를 주요 위험으로서 일단 지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달리오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GDP의 3%로서 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또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연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시도 이런 것들도 역효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리가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다는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거시 경제를 봤을 때 큰 폭의 좋은 모습은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 그런 것들이 다가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미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채 덩어리가 많이 커지니까 조심해야 될 때다. 자, 그런 것들이 2027년도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졸트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됐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측치가 7.380밀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치가 7.181밀리언으로서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즉 말해서 예측치보다도 적게 나왔고 저번보다도 좀 적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잡을 갖다가 오프닝하는 것들 있죠. 신규로 일단 잡을 지금 이제 오프닝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용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3개월 동안의 무빙 에버리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잡 오프닝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미국의 7월에 해고자가 180만 8천 명이었는데 추정이 164만 9천 명이었습니다. 추정치보다도 조금 더 해고가 많아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초에 처음으로 구직자 대비 실업자 비율이 1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한 1대1 정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그 이상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잡을 구하기가 그렇게 쉬웠다는 겁니다. 구직자는 일단은 지금 적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잡을 갖다 오픈한 것들은 많았는데 자, 지금은 1보다도 밑에 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직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잡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졸트 보고서가 나타난 이후에 30년의 국제 수익률을 본다면 일시적으로 5%에 도달했지만은 고용지표 부진으로서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그 발표가 나면서 그 발표가 10시에 났으니까 10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자, 그나마 5% 약간 넘어갔던 것이 조금은 진정이 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페드의 보스틱 총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9월의 연방준비제도 페드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논의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5년도에도 한 번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번에 일단 뭐 95%까지 올라갔으니까 금리 인하는 확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좀 이제 10월달, 12월달에 과연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을지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의문이다. 근데 자, 보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한 번 정도가 유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죠.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조금은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상승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관세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 미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고용을 주저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관세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적당하거나 약간 정도만의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킨 거지 큰 폭에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번 달 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조금은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고용의 둔화를 우려하고 있고, 지역별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느 정도 고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보고서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이 약화를 보였지만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주력을 했고 사람들이 퇴직하거나 퇴사한 후에는 공석을 세우지 않았다. 인력을 감축했다. 그 이야기 되고 있죠. 그 다음 또한 이민의 노동력의 감소라든지 고용 부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아무래도 베이지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불법 이민자의 추방의 주요 정책 과제로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상승률은 적당에서 적당으로 규정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게는 수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돈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가게에서는 임금이 가격이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자,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국가 자본주의를 갖다가 갖고 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는 한 14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자,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로켓랩이라든지 오라클, 그 다음에 마이크론 칩이라든지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보잉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 자, 어느 정도 일단 좋은 조식들은 굴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지 메이컴, 코이런트, G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체킹해 보시고 저 원하는 일단 지금 종목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자본주의가 됐을 때 트럼프 시대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거가 될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구글에 관한 이야기인데 법무부 판결 이후에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목표가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샌들레는 220불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은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일부 데이터를 공유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크롬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매각, 유통 파트너에 대한 지불 금지 이런 것들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일부 데이터는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0불 주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고 번스타인도 한 210불 크롬 매각과 유통비용의 질불 권능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일격은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단기적인 위험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젠블렛 또한 224불 정도 주고 있는데 애플의 유통계약의 단기적인 해체라든지 차질의 가능성은 배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관련의 장기적인 우려가 배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격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버코어 ISI 있죠. 240불 정도 주고 있는데 맞춤형 데이터의 공유, 그 다음 배급 업무를 갖다가 채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판결은 6년 동안에 유효되는데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웹부시도 245불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설치에 대한 장기적인 내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니디엠도 260불 정도 주고 있는데 애플에 지급하는 저조한 매출 주식의 수수료를 연간 50에서 100달러 정도 절약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252불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침장이 많이 올라왔다가 결국 일단 지금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320불대가 지켜내는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무너진다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데 그것이 2차 지진으로서 한 300불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일단 지금 상승세에 있죠. 그래서 모멘텀이 좀 무너지면서 지금 쌍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자체가 완전히 반등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100일선 있죠. 파란선. 저 100일선이 한 163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100일선에서 지지받고 다시금 갈 수 있을지 자, 그거 한번 보시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게 깨지고 좀 더 심화가 된다면은 152불대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것 같지만 160불대 정도에서 다시금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섣불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9월 말까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아도 오늘자 조금 하락되고 있죠. 21선을 갖다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면 조금씩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양자 주식이 다 빠짐으로 인해서 같이 빠졌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선이 있죠. 자, 그 라인대에서 지지가 받아주는지 한 35불대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 라인대라든지 그 라인대 밑으로 간다면 조금은 우리가 매집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지켜보시고 섣불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50불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이 좀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